빈혈은 가난할 빈, 피, 혈, 말 그대로 혈액이 비었다는 뜻으로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약 5리터의 혈액 중 적혈구의 양이 70% 이하로 줄어든 상태를 말하는데 국내 환자 수 약 50만, 성인 여성 5명 중 1명은 앓고 있다는 빈혈.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꾸준하게 높아져 노화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데 그렇다면 빈혈과 노화는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적혈구는 신체 각 기관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신체 각 기관으로 영양분과 산소 등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겠죠. 때문에 영양분이 부족한 각 기관에서 노화 현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철분 부족, 비타민 결핍,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적혈구의 양이 부족해지면서 혈액 부족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골고루 전달되지 않아 신체 전반에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 그렇다면 부족한 혈액을 채워 노화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 걸까? 보통 혈액이 부족하다, 빈혈이라고 생각하면 철분만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철분은 흡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섭취한 철분 중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은 불과 8%에 불과한 정도인데요. 때문에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류, 달걀, 견과류 등 철분이 풍부한 식재료들에서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 비타민C는 철분이 원활하게 흡수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철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도 비타민C가 없다면 철분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비타민C를 보충해서 철분이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최고의 조력자는 바로 비타민C. 비타민C가 철분을 원활하게 흡수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그렇다면 간편하게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C 영양제를 복용하면 되는 걸까? 물론 비타민제를 섭취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천연 식품에서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에는 비단 비타민C 하나만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까지 충분히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천연 식재료 중 철분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가장 궁합이 좋다는 제철 식재료가 있다는 곳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 식재료가 있다서 왔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한창 캐고 있습니다. 지금. 언 땅을 비집고 푸릇푸릇한 푸른 줄기가 보이는데 과연 무엇인 걸까? 이거요. 내 몸을 달래주는 달래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 식재료의 정체가 달래다? 달래는 파, 마늘, 부추 등과 함께 입춘 때 먹는 오신채 중 하나로 봄을 대표하는 봄의 전령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봄을 가장 빨리 맞는 나물이라 하여 해가 바뀌면 임금님께 제일 먼저 진상품으로 올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달래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일까? 우선 달래에는 100g당 33mg의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을 해 피로회복,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달래에는 마늘에 있는 것과 같은 알싸한 맛이 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며 항균, 항염작용을 돕기도 합니다. 들에서 나는 약재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다는 달래. 특히 이맘때 맛볼 수 있는 봄철 달래는 그 맛과 영양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 봄은 모든 성분과 기운이 싸게 몰리는 계절인데요. 여름에는 줄기, 가을에는 열매, 겨울에는 뿌리의 성분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래의 경우 봄이 제철이고 또한 뿌리와 싹을 모두 함께 먹기 때문에 겨울에 뿌리에 풍부해진 영양도, 봄에 싹에 풍부해진 영양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봄 달래가 가장 영양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많은 사람들이 유독 헷갈려하는 봄나물 달래와 냉이. 달래는 부추처럼 싹이 길게 뻗어 있고 냉이는 짧고 풍부한 잎이 여러 갈래로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달래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달래는 뿌리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어서 이 뿌리 길이는 한
10cm 내외 정도 하시면 좋고요. 이 구근 같은 경우는 보통 하얀색 콩 정도 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타민C가 풍부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달래를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있을까? 네, 달래는 여러 가지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서는 전을 많이 해서 먹습니다.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는 달래 섭취법, 달래전. 먼저 달래는 씻기 전 찬물에 약 20분간 담가두어야 한다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한 20분간 담궈 놔두면 알싸한 맛이 빠지기 때문에 맛이 더 좋습니다. 달래는 작은 마늘이라고 비유될 정도로 알싸한 맛이 강하게 나는 것이 특징인데 찬물에 20분간 담가두면 달래의 알싸한 맛이 중화돼 먹기가 더욱 편해지고 뿌리의 껍질 또한 벗기기 쉬워진다고 한다. 찬물에 담가둔 달래는 살살 씻어 남은 흙을 제거해주면 되는데 달래를 깨끗이 손질을 한 후 갑자기 돌돌 말기 시작하는 한임자 씨. 대게는 이렇게 잘라서 부치면 하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하면 식감도 살릴 수 있고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달래는 모양을 내기 편하게 돌돌 말아주고 그런 다음 전을 부칠 달걀물을 준비해 주는데 그런데 이때 달걀물에 꼭 빼놓지 않고 넣는 것이 있다고 한다. 달래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 열에 가면 비타민C가 파괴가 돼서 식초를 약간 넣으면 비타민C 파괴가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식초가 비타민C 파괴를 막는다? 가을 식초에는 구연산이라는 시큼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비타민C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열에 약한 비타민C에 열을 가해서 조리할 경우 식초를 살짝 넣어 함께 조리해주면 비타민C의 손실과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달래전은 달걀 5개, 식초 반 스푼을 넣어준 뒤 달래에 부침가루를 살짝 묻혀 달걀옷을 입혀주면 된다. 그런 다음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재빨리 부쳐내면 된다는데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홍고추를 고명으로 곁들이면 색감이 고와지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향긋한 달래전 완성! 달래를 전으로 만들어 먹을 경우 달래의 매운맛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달걀에는 적혈구를 생성해주는 철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따라서 철분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달걀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레시틴 성분은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체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봄마다 달래를 자주 먹었던 마을 사람들은 건강과 젊음의 비결이 이 달래라고 생각한다는데 맛이 향긋하고 봄나물이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달래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나이를 적게 먹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아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꾸준한 달래 섭취로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받았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헌혈의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순자 씨 맞으세요? 네네네,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빈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헌혈도 괜찮은 거예요? 빈혈이 많이 좋아져서요. 이제 헌혈할 수 있어요. 빈혈에서 벗어나 이제는 헌혈까지도 할 수 있게 됐다는 심순자 씨. 예전에는 하고 싶어도 빈혈 수치가 너무 좋지 않아서 못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빈혈은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을 정도였다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너무너무 일어나면 기분 나쁘게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고요. 또 어지러움이 있고 또 한 희한한 증상은 퇴근하고 오면 생쌀을 막 먹었어요. 생쌀을 계속 한 주먹씩. 생쌀을 먹었다? 심순자 씨는 빈혈이 심해지며 이식증까지 앓게 되었다는데 이식증이란 빈혈이 심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평소에 먹지 않는 특이한 음식, 얼음, 쌀,
흙 등을 먹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심순자 씨의 경우 2, 3개월간 생쌀을 씹어 먹으며 몸 안과 밖이 점점 늙어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빈혈 심할 때는 아시는 분이 좀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하고 또 모르는 분이 저한테 한 50 넘으셨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얼굴과 머리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 생기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신체의 전반적인 능력 또한 점점 떨어져 갔다고 하는데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 역시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고 한다. 가족된 입장에선 좀 많이 좀 안타까웠고 저희가 좀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빨리 알아차리지도 못한 것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집안에 활기가 넘치니까 생활이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병원 치료와 식사 습관을 개선한 후 지금은 생활에 활력이 넘친다는 그녀. 정말 그런 것일까? 피로도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그녀의 현재 생체 나이를 알아보기로 했다. 과연 그 결과는? 생체 나이 검사하셨잖아요. 그 생체 나이 검사에서 원래 나이가 지금 43세신데 38세 나이로 나오셨거든요. 그래요, 원장님? 예. 정말로요? 네. 기쁩니다. 실제 나이에 비해 5살이나 어린 것으로 측정된 생체 나이. 정상 범위에서 한참 벗어나 있던 헤모글로빈 수치 또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활기찬 삶을 되찾게 된 데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지인의 추천으로 먹은 달래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심순자 씨. 먹기 시작한 날 이후 한 3개월부터 좀 아침 일어나면 어지럼도 없어지고요. 또 직장에서 컨디션도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순자 씨는 달래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달래하면 향긋한 달래 된장국이 떠오르잖아요. 저도 주로 달래 된장국을 많이 먹고 있어요. 이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함께 먹는 재료라는데 제가 바로 넣는 건 모시조개예요. 그녀가 달래 된장국을 끓일 때 빼놓지 않는 재료, 모시조개. 모시조개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모시조개 철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피를 채워 노화를 막아주는 달래 섭취법. 모시조개 달래 된장국. 먼저 달래는 깨끗이 씻은 후 4등분하여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모시조개는 소금물에 1시간가량 담가 불순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감을 한 뒤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서 준비해주는데 만약 이때 모시조개가 없다면 바지락이나 홍합을 넣는 것도 좋다고 한다. 그런 다음 갑자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모시조개를 볶기 시작하는 심순자 씨. 모시조개를 볶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개를 바로 끓이면 조개살이 질겨지는데 한번 볶아 사용하면 조개살이 탱탱하고 안 질기더라고요. 모시조개가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종이컵 기준 물 3컵을 넣어주고 팔팔 끓여주면 된다는데 이때 생기는 거품은 모시조개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염분이나 불순물일 수 있으므로 걷어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런 다음 된장 1스푼을 풀어 끓여주면 되는데 달래는 불을 끄기 직전에 넣어 약 1분가량만 살짝 데치듯 끓여낸다. 이처럼 국물을 함께 먹는 요리의 경우 수용성인 비타민C가 국물에 우러나게 돼 열을 가하더라도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섭취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모시조개 달래 된장국이 혈액을 채워 노화를 예방하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모시조개에는 철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혈액을 채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의 일종이죠. 타우린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저하해 혈액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섭취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철분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요리를 알려준다는 심순자 씨. 갑자기 물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달래를 데치는 건가요? 아니요. 이 돼지고기를 살짝
익혀서 달래랑 무쳐줄 거예요. 철분이 많은 돼지고기는 달래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고 한다. 달래랑 돼지고기를 무쳐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영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 먹어요. 피를 채워 노화를 막아주는 달래 섭취법. 돼지고기 달래 무침. 먼저 돼지고기는 기름기가 적은 불고기용이나 얇게 썬 앞다리살을 준비하는데 돼지고기는 데치듯 익힌 뒤 식감이 살아나도록 한 김 식혀준다. 그런 다음 달래는 먹기 좋은 크기로 4등분하여 준비하고 돼지고기와 함께 버무려주면 된다고 하는데 데친 돼지고기는 한 입 크기로 잘라주고 양념은 밥숟가락 기준으로 고춧가루 2스푼, 간장 3스푼, 식초를 1스푼 넣어 잘 버무려주기만 하면 된다. 들기름은 마지막에 넣는 게 좋은데요. 그래야 맛과 윤기가 살아나요.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1스푼 넣어주면 맛도 영양도 으뜸인 돼지고기 달래무침 완성! 돼지고기 달래무침은 혈액을 채워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돼지고기에는 철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의 지방 성분은 무기질, 칼슘 등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효능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달래와 돼지고기를 함께 무쳐 먹게 되면 달래에 비타민C 뿐만 아니라 무기질, 칼슘, 비타민 B1까지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요리법입니다. 철분이 많은 식재료로 요리를 할 땐 늘 달래와 함께 조리해 먹으며 부족한 혈액을 채우고 노화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심순자 씨. 달래 된장국은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먹고요. 무침은 한 2번 정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달래를 섭취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 달래의 하루 권장량은 약 200g 정도입니다. 대략 한 움큼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달래에는 알리신이라는 매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에 한해서는 위나 장에 쓰린 증상이 나타나며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섭취를 하실 때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쏘라림 등의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때에는 주치의와 상담 후에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